안녕하세요. 최근 여기 보이시는 회사들의 분기점 발표를 들으셨으면 이 회사들의 CapEx 혹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쓰겠다고 발표한 돈의 액수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의 스펜딩으로 발표한 수치가 너무 커서 오히려 겁을 먹고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나치게 스펜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한다면 이 회사들의 주가가 5년에서 10년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죽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이 기간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느니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마존과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이 지금 가장 크게 돈을 쓰고 있는 분야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GPU 칩들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야 계속해서 수집되는 정보들로 머신러닝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200 빌리언을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AWS 혹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크게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밑에 보시면 AWS 이외에도 아마존의 커스터마이즈된 칩인 트레니움과 그래비션을 만드는데 이 돈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175조에서 185조 이상을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스펜딩 수치를 발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요. 구글 역시도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과연 지금 같은 시기에 185조, 200조 이상을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죽은 돈인지, 아니면 이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 혹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두 회사의 주가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 생각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회사들과 엔비디아 간에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제 영상에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이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GPU 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회사들은 성능이 가장 뛰어난 엔비디아의 GPU 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 GPU 칩이 없으면 이 회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엔비디아가 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도 이제 자사의 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뒤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팔로우하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성능이 좋은 칩들이 나오고 있고 이 칩들의 가격이 훨씬 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이 비싼 GPU 칩들이 모자라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엔비디아 칩이 나올 때마다 GPU 칩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GPU 칩의 지금 현재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GPU 칩이 한두 개, 10개, 10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5만 개, 10만 개, 상당히 많은 수의 GPU 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CapEx 혹은 회사들이 이 분야에 쓰는 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분기점 발표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CapEx 수치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펜딩 대비 매출과 순수익의 비율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마진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로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매도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부르는 GPU 값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냐면 여기 보시듯이 자사의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GPU 칩의 가격을 높이 불러도 회사에 타격이 없게끔 이런 칩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이미 작년 초부터 구글의 TPU 칩들이 GPU 칩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트레니움이나 그래비션 같은 자사 칩을 만들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MTI 칩들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이 회사들도 더 이상 엔비디아의 칩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칩을 갖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초반에 칩을 만들 때는 큰 돈이 들 수 있지만 칩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어느 시점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을 하면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 그 플랫폼이 지금 AWS와 구글 클라우드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GPU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에 의지를 하면서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다면 지금 AWS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회사들의 자사의 플랫폼을 빌려주면서 수익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이미 AWS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슬랙, 핀터레스트, 드롭박스, 스냅챗, 레딧, 세일스포스, 아도비, 링크드인,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이 있고 이베이, 샤피파이, 타겟, 저희가 아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너무 다양한데요.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도 파이자나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애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도 AWS를 쓰고 있고 디즈니나 컴캐스트, HBO, 워너브라더스, 게이밍 회사로는 에픽 게임즈, EA, 킹 게임즈,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놀스트롬이나 코카콜라, 프록터&갬블도 AWS를 사용하고 있고 BMW나 맥도날드, 시스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미 AWS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이 AWS 플랫폼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스티키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듯이 IHG나 파파존스, 삼성, 우버, 메타, 버라이전, 링크드인, 쉐브론, 타겟, 이베이, 페이팔, 정말 많은 회사들 역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역시 한번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회사 입장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이 클라우드상에 올리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역시 저는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구글의 모든 코딩 중에 25%가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CEO인 썬더 피차이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불과 6개월 이후에 구글 코딩의 30%를 지금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최근 실적 발표 때는 구글 코딩 전체의 50%를 지금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25%에서 50%로 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구글이란 회사의 전체 코딩을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지만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에는 매출과 순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CapEx, 스펜딩 수치들이 크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 때와 지금 인공지능의 버블을 비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인공지능 버블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닷컴 버블 때는 많은 회사들이 여기 보시듯이 돈을 빌려서 인터넷이라는 구축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빌린 다음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 빌린 액수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무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전망했던 대로 매출이나 순수익이 나지 않는 바람에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자사의 캐시플로우가 14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Operating Cash Flow가 무려 165조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 스펜딩, CapEx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닷컴 버블 때처럼 돈을 신용으로 빌려서 무리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실제로 그만한 실적을 내고 그만한 자본과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안전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처럼 망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도 오르지만 이 회사의 성장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finviz라는 웹사이트에 오셔서 아마존을 치시면 많은 수치들이 공유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P ratio와 forward P ratio, PEG ratio가 있는데 이 세 개 수치 모두 절대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P ratio가 30 정도 되지만 forward P ratio가 22이고 PEG ratio, 이 회사의 성장률을 반영한 PEG ratio가 1.17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 ratio가 30이고 forward P ratio가 더 낮은 24입니다. 그리고 PEG ratio가 1.97 정도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ratio가 28인데 forward P ratio가 지금 20도 안 되고 19입니다. 거기다가 PEG ratio가 1.0이죠. 자, 2022년도에 메타의 주가가 9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forward P ratio가 15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메타라는 주식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왜 2022년도에는 forward P ratio가 15였는데 주가가 90불이었고 지금은 forward P ratio가 19인데 주가가 650불이 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2022년도 당시보다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훨씬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절대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이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회사가 함께 성장을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높지만 저평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닷컴 버블 이후에 회사가 무리하게 스pen딩을 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15년 동안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죽은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는 이유는 아마존과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이 스pen딩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경험했던 이 10년, 15년 동안의 죽은 돈의 시기 혹은 dead money period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10년 이상 주가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경우 차라리 다른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 물론 스pen딩이 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이 상당히 강한 회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스pen딩을 많이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점점 못이 강해지면서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경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 뭐 1조, 2조, 10조가 아니라 150조, 200조 원 이상을 들여서 인공지능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과연 이 회사들처럼 150조, 20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가 일부러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아예 어중간한 경쟁자들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못이 강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회사들의 주가 역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상만 보고 이 주식들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주식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반드시 리서치를 스스로 더 많이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고 기회가 많은 주식시장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전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